오늘은 2023년 중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년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삼성리서치의 전종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중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중국과 홍콩 시장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파동이라든지요, 아니면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과연 내년은 어떨까요? 저희들은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또 한 번 연임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경제적인 그런 흐름을 바꿔놓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그리고 이슈, 마지막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차원에서는요,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3%도 어려운,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에 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가 소매 판매가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1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 리오프닝을 시작하면서 소매 판매가 회복되는 상고하저 패턴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세 번째 연임하는 거가 될 텐데, 처음에 당대회가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연임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전부 다 견제가 없는 시진핑의 측근들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너무 독단적이고 권력 독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른바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시장, 저성장 정책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쁜 정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로드맵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할 것이고 친시장적이고 경기 부양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출발은 어떨까요? 저희들은 출발은 소프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안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의 처음에 정부의 정책은 내년 3월 양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양회에서의 정책 조합은 경기 부양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요, 사실 올해도 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리도 세 차례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로나 봉쇄와 그다음에 부동산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은 핵심은 바로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부동산 부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분명히 5% 이상의 성장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부동산 부양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오프닝입니다. 내년도는 상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리오프닝이 될 텐데요. 경기 부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주얼하게 점진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돼서 3월에 양회가 되면 아마 적극적인 이제 전면적인 국경이 개방되는 그러한 리오프닝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요, 11월 들어서도 중국 정부가 상당히 방역을 완화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숫자가 4만 명을 돌파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완화를 위해서 2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봉쇄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고요. 민심의 이반이 심각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3월 달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전면적인 리오프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3년 동안 눌려 있었던 중국의 소매 판매가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의 리오프닝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중국의 부동산은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상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은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거래는 20%가 감소했고 투자도 1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왜 그러지? 라고 하실 텐데요. 중국은 지난 24년 동안에 그렇게까지 부동산이 나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더 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동안에 계속 주택 가격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한 차례도 마이너스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런데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코로나 봉쇄 때문에 답답하게 되었으니 부동산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리오프닝과 함께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중국 시장의 흐름을 상고, 하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당대회가 끝났을 때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은 상당히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다 자금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리오프닝에 대한 마인드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동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 반등은 정책에 대한 기대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지선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시는 것이고요.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특히 1분기부터는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펀더멘탈 회복을 타고 올라가는 2차 반등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까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와 경기 모멘텀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중국과 홍콩 시장은 상반기에 반등 포인트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오래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주 극에 달했었는데요. 심지어 홍콩 H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그 지수의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진 나라는 없었죠. 홍콩 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은요, 펀더멘탈하게는 중국을 따라갔고요. 또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을 따라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안 좋았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내년에는 기회도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상반기는요.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안 좋았었는데 중국 본토에서 리오프닝을 하게 되었으니 8,000포인트까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6,000포인트 수준이니까요. 상당히 큰 폭의 반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크로 디커플링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는 미국과 유럽은 경기가 하강하는 사이클이 될 텐데 중국은 드디어 바닥을 통과하고 리오프닝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인데요. 중국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선별과 압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이 같이 못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별과 압축이 가장 중요한데 압축의 키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5년 동안 성장을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주인공은 MIC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진행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새로운 인프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중국의 여유 소비재가 리오프닝을 하면서 들어 올려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로스 매니팩처링, 뉴 인프라스트럭처, 턴어라운드하는 소비 컨섬션 이렇게 MIC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탑픽으로서 제조업 쪽에서는 북방화창과 BYD,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융기실리콘, 그리고 턴어라운드하는 소비주에서는 귀주모테주와 텐센트를 내년에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내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해는 많이 힘드셨습니다만 내년 중국 투자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